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제가 시골 생활이 지금 6년째인데요. 정말 시골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시골 생활을 접으려고 합니다. 는 아니고요. 제가 귀농귀촌을 위한 부동산 분석 공부 채널 C촌을 운영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께서 귀농귀촌이나 시골 생활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모두 다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에 사는 분이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 시골 생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 부정적인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골에 집을 왜 사냐, 곧 일본처럼 시골은 다 망한다 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시골 인심은 옛말이다, 시골에 가면 시골 늙은이들 텃세 때문에 절대 못 산다, 시골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듣는 시골 사람 기분 나쁘죠. 사실 이 두 번째 시골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에 대해서 갖는 인식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고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인간관계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겁니다. 진짜로 이상한 이웃, 개떡 같은 이웃을 만나서 귀농귀촌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선택하면은 물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귀농귀촌은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촌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부동산이요. 선택을 할 때 최대한 갈등의 요인이 없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될까요? 대부분 이유는 돈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시골에서는 땅 문제가 얽히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여러분이 처음 귀농귀촌할 곳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과의 갈등의 요인이 없는 곳, 특히 땅 문제가 없는 곳을 선택한다면 절반은 성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잘 선택하면은 개떡 같은 이웃을 만날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잘 선택을 했는데 시골에 살다 보면은 시골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시골 사람들 이상해,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그리고 38살까지 서울 수도권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시골에 이사 왔을 때 시골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시골 사람들이 일을 하는 방식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6년째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제 절반 정도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에 대해서 가진 오해를 제가 아주 잘 깔끔하게 정리는 못하더라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 느낀 시골 사람들의 특성은 도시 사람보다 시골 사람들이 좀 더 공동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골 사람들도 모두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의 어디쯤에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도 도시에 살 때를 생각해 보면 윗집에 누가 사는지는 알았습니다. 왜냐면 층간소음 때문에 애가 뛰니까요. 그런데 그 윗집 가족이랑 제가 뭘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윗집 사람과 대화했던 모든 주제는 층간소음이었어요. 반대로 시골 사람들은 공동체 중심적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시골의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직업으로 가진 분이 계세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시골에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시골에도 쓰레기 봉지를 수거해가는 직업을 가진 분은 있는데 도시처럼 새벽에 나와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에서는 길에 떨어진 쓰레기는 누가 줍고 공중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은 누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될까요? 모두 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을 보면은 아침마다 노인네 분들이
집게하고 쓰레기 봉지를 들고 쓰레기를 치우세요.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 번영회 회원이나 노인회 회원들께서 같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음식물 쓰레기통은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 회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 지도자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 사람들은 시골에 가면 이렇게 노역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골에 살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게 된 거예요. 도시에서는 사람이 많고 집약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일을 하는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하지만 시골은 인구가 적고 그런 공적 서비스를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농사 질 사람도 없는데요, 뭘. 그래서 마을의 모든 일을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시간을 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경찰도 부족하니까 자율방범대가 있고 소방대원도 부족하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있어요. 이런 외부적 환경적 요인 때문에 시골 사람들은 공동체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골에 가시려는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골에 딱 이사를 갔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적인 일을 부탁한다. 공적인 일 말고요. 그거는 그 할아버지가 선을 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물론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지혜롭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깊어지면 어쩌면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사적인 일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되고, 만약에 마을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럴 때 도시에서 이사 온 사람이 거절을 하면 시골 사람이 봤을 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도시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는 곳은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니까 마을 제설 비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설 비용을 걷는 마을도 있고 걷지 않는 마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풍력 발전기가 있다. 혹은 마을에 아주 큰 대기업 공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을 기금이 자동적으로 잘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마을에서는 제설 비용을 따로 거둘 필요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마을 돈이 거의 없는 마을들은 골목골목 트랙터로 눈을 치우기 위해서는 제설비를 조금씩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2차선 도로 큰 도로는 군에서 제설차가 와서 다 치워줍니다. 하지만 집이 있는 1차선 골목골목을 그 차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런 좁은 마을길은 눈 치우는 당번들, 특별히 트랙터를 가진 분들에게 마을에서 수고비를 주고 눈이 많이 오면 트랙터로 한 번씩 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 마을의 경우 1년에 제설비를 가구당 3만원씩 걷고 있고요. 눈 치우는 당번은 서너 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번들께 한 겨울에 눈 치우는 비용으로 100만원 정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평창 같은 경우는 눈도 많이 오고 겨울이 길잖아요. 그러면 그 눈 당번들이 트랙터 기름값으로 100만원을 충분히 쓰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눈 치우는 당번들은 기름값만 받고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그 눈 치우는 당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많이 올 때마다 트랙터를 끌고 나가서 골목골목 눈을 싹 쓸어줘야 돼요. 그리고 겨울 내내 수고비로 100만원을 받아요. 그것도 기름값으로 다 소진해버리죠. 여러분이라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그 제설당번이 하는 일은 진짜 거의 봉사 수준이에요. 그런데 반장님들이 그 제설비 3만원 받으러 다니시면 아이 무슨 눈 치우는데 3만원씩이나 내라고 해요. 우리 집 앞에 눈은 내가 치워요. 돈 안 내요. 라고 말하는 귀촌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 귀촌인 입장에서는 제설비 3만원 내라고 하는 시골 사람들이 이상한 시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저희 마을에서는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배추 수확하는 것부터 배추를 절이는 것까지 제가 시간 될 때까지 나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내일 아침에도 김장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같이 손을 보탤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포기에서 1500포기 정도 현재 김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김치는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김치를 나누려고 다 같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쪼개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봉사하는 것의 의미를 제가 시골에 와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에서 봉사를 하고 나면 보통 식사를 합니다. 한 번은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제가 집에 가서 아이들 밥을 챙겨야 된다고 저는 빠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을 분들이 그러면 애를 데리고 오라고 같이 밥을 먹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애가 셋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세 명을 다 데리고 오라고 같이 먹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입이 3개 늘면 최소 3만 원 더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가진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시골로 귀농이든 귀촌이든 계획을 하신다면 시골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좀 더 마음을 여신다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골에 이상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도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각각 사람들의 사람 됨됨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 인심 옛말이다. 시골 텃세 너무 심하다. 시골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6년차 시골 사람으로서 변호를 한번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에도 시골 사람들 욕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